41페이지까지 해서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가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왔었구나. 참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거, 그걸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까 뭔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오류를 잡아봅시다. 아까 제가 PPT 화면 보면서 편제 있었죠? 아까 편제 문제가 40페이지에 하단 쪽에 24학년도 2교시 전공의 5번 문제. 그거 하면서 뭐 개정된 거 뭐 이딴 소리 하면서 그 국제 계열하고 외국 계열,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 자율형 공립, 자율형 고등학교 뭐 그거 없어진다 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존치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조금 변화가 있고 2022도 2022-2호에서 2022 33호에서 2024 3호로 바뀌었다 했죠. 이게 바뀐 이유가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33호에서 2024 3호로 바뀐 그 이용이 그 가장 큰 이유가 고등학교 구분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76조인가 몇 조인지는 뭐 알 필요 없고 고등학교 구분이 아주 옛날이라 하면 어떻게 되나 예전에는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리고 우리같이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산업맞춤형 고등학교 그리고 하나 또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자율형 공립이 삭제되었다가 법 조문에서 삭제되고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그 계열이 있는데 과학예술체육은 그대로 있고 외국어하고 국제 계열 그 두 개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 맞고 있고 그럼 다인 거지. 일반 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하나 생각 안 난다. 총 4개였던 것 같은데 일반 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하고 산막고 이렇게. 근데 산막고가 사실은 구분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였나? 아니지. 요거 한번 예전에 교과교육학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교과교육학 할 때 고등학교 구분을 한번 했었는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의 구분 이렇게 쳐야 되나? 여기 딱 나오네. 요거 말고 또 더 좋은 게 있는데 요게 조금 밀려서 이렇게 됐구나. 요거 보면 되겠다.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입니다. 요게 이제 사라졌다가 새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시행령 76조의 3, 고등학교 구분,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 자율형 공립, 이렇게 76조의 3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사실은 요 안에 뭐가 포함되냐 하면 산막고가 포함됩니다. 여기 산업 맞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막고 하니까 전체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일명 마이스터고라 하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막고랍니다. 됐죠? 그리고 예전에 요 외국어 국제계열 요게 사라졌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2024년 1월 23일 날. 그 이전에 요게 사라졌다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요거 사라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론 고등학교 요것도 사라지기로 했었는데 다시 또 존치가 됐죠. 계속 폐지 안 하고 그러는 바람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다는 거죠. 하여튼 고등학교 구분은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자유형 고등학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계열이 체육, 예술, 과학, 외국어, 국제였는데 외국어, 국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입법돼서 계속 있는 걸로 아이고 참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자유형 고등학교도 폐지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작년에 이미 그렇게 다시 존치하는 걸로 24년 초에 그렇게 입법이 됐다고요. 요거 말고 내가 더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밀려가지고 자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자 일단 별책 보실 때 총론이라든지 총론 별책 1이라든지 이런 거 참고하실 때 고등학교 구분을 좀 봐주세요. 네 가지로 나옵니다.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자유형 고등학교. 근데 총론에 편제적으로 표를 보다 보면 표 3, 표 4,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하고 자유형 고등학교, 요게 한 묶음이 됩니다. 한 묶음. 네. 이렇게 한 묶음이 되고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자유형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사실은 여기에 산막고가 있다 했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요게 또 이렇게 한 친구가 됩니다. 구분은 사실 산막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데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편제 쪽에서 학점 배당 기준이라든지 그 표사가 같이 놀게 돼 있습니다. 여기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사실은 얘네들이 있다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렇게 있다고. 됐나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 교재에서 봤듯이 총론을 우리가 목차를 한번 봤었죠? 기억나시죠? 총론 목차 몇 페이지에 있었습니까? 17페이지에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다고. 일반 고등학교하고 자유형 고등학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법 조문에서 일반 고등학교는 1항에 있고 자유고등학교는 아까 밑에 있었죠. 그런데 같은 테두리로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사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폐지된다 해서 2022 33호에서는 이게 없었습니다. 갈로가 폐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남으로써 2024 3호에서는 이렇게 새로 개정됐다고, 붙여졌다고, 아주 옛날처럼. 그 얘기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트가 되고, 산막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어디에 갖다 붙인다? 산업수요 맞춤형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친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산막고는 제외하라 되어 있죠. 사실은 산막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구분에 포함되는 건데, 그래서 그 제외하고 어디에 갖다 붙인다? 특성화 고등학교 요와 친구를 맺어준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그래서 표 3, 표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 표를 다 같이 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제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은데, 요거였지. 고등학교 구분은 여기 적어 드려야겠다. 잠깐만요. 자, 여기 할게요.
자, 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 76주 3회 그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해서 1이 일반 고등학교, 2가 과학책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 다음에 3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우리 상업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4가 자율고등학교입니다. 자율형 공립, 자율형 사립 다 포함하는 거죠. 자율고등학교. 이렇게 아이고 자율고등학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교과 교육학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교과 교육학 나중에 한다 했죠? 언제 한다 했나? 7월 말에 하네요. 7, 8월에 걸쳐서. 그래서 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조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안에 과학, 외국어, 국제, 뭐 예술 이런 식으로 예술, 체육 이렇게 해서 산막고가 사실은 이쪽에 포함된다고 법 조문에 따라서 여기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이렇게 포함되는 기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총론에서는 표 3, 표 4 여기에서 학점배당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 세트를 묻습니까? 여기를 지울게요. 에휴 참 일반 고등학교하고 자율형 고등학교를 한 친구로 묶습니다. 일반 고등학교하고 자율고등학교. 맨날 제가 자율형이라 하죠. 자율형 사립, 자율형 공립을 포함해서 자율고등학교. 이 두 개가 표 3으로 하나의 학점배당 기준표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 친구죠.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아니다. 일반 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포함 특수목적 고등학교 산막고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얘는 제외한 요마 요 세 가지 일반, 자율, 특수, 산막고를 제외한 요거가 표 3이 됩니다. 요 세트가 표 3의 학점배당 기준표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 시험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학교죠. 요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포함되는 산막고일지라도 얘네들은 한 세트로 묶는다는 거야. 그래서 산막고하고 산업수요 맞춤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요거를 두 개를 한 세트로 해서 어디로 간다? 그 중요한 표 4로 간다고. 특성화하고 산막고. 됐나요? 요 두 개가 한 세트로 표. 우리는 사실 표 4만 잘 보면 됩니다. 표 4가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던 학교 설명회도 했던 648030 18288 시간 192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만 요렇게 산막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구분에 법 조항에 포함될지라도 총론 쪽에 현재 학점배당 기준 했을 때 학점배당 기준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친구를 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처음에는 2022 33호 2022 개정교육과정 최초 고시된 거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자율형 고등학교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박혀 있었다고. 근데 2022 다시 존치하기로 함으로써 법에서 존치하기로 함으로써 총론이 202435 개정이 됐다 이 얘기라. 이렇게 이 없었던 게 이렇게 갈로 파란색으로 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바뀌고 이렇게 됐다고. 고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아까 제가 잘못 말했던 게 뭐냐 하면 아까 PPT 화면을 보면서 여기 편지에 제가 뭐 혼자서 뭐 다 찾아봤는데 요거 말하다가 뭐랬냐 하면 이렇게 했다고. 보동교과 그 아까 찾으면서
요거 때문에 선택 과목 일진용이 생각 안 나서 요거 찾으면서 뭐랬냐면 보통 교과는 국수, 영사, 과학, 체육, 예술, 기술, 요 군, 한문교양, 기술 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교양 요렇게인데 여기에 이제 바뀌어서 외국어하고 국제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친 거라서 아직 안 바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기억나죠? 그런데 요즘 날 며칠 전에도 제가 찾아봤는데 외국어 계열하고 국제 계열, 외고하고 국제 고등학교 걔네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그거를 적용하지 않고 2015 1대의 개정 교육과정하고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을 한다고. 아이고 어렵다 맞죠?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어. 외고하고 국제가 우리 시험하고는 뭔 관계 있어요? 관계는 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등학교 구분 때문에 지금 설명한 거 들었죠? 네, 그래서 그 얘기고 아까 여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더를 아직 안 고쳤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러고 따져보니까 외국어하고 국제는 2015 745일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계속 적용한다고. 그게 공고문에 나와 있어.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찾아보고 의문을 좀 품었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여기 고등학교 총론 있죠? 여기 총론. 여기 총론이라 보이지요? 요거를 크게 해볼게요. 여기 총론 보이죠? 여기가 최신 따끈한 거 2024-35입니다. 일부 개정 포함. 그래서 가장 최신 건데 여기 딱 보다 보면 아까 편제 쪽에 고등학교에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에서 편제를 보면 여기에 요거 시간으로 돼 있는데 요거 잘못된 겁니다. 얘네들 오타입니다. 예전에도 2022 처음 나왔을 때 그러더만 소리 소문 없이 바꾸더만 요거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얘네들이 오타 친 거고 요거죠. 그대로 돼 있죠. 과학, 체육, 예술, 기술, 과정 이렇게 기술 중간점 과정, 정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외국어하고 국제 인마들은 계속 없다고. 그러면 따지고 보니까 인마들은 뭘 적용해 주냐 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해 준다고. 그래서 여기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1에 없다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돌아갔습니다. 법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가장 최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2024-35에서는 바뀔 게 없다. 아까 제가 PPT 요거 보면서 여기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딴 소리를 했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다 안 쳤으면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외국어하고 국제 계열은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은 뭐 한다고? 2015를 계속 적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참 우리는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는데 혹시나 또 제가 잘못 말한 것 때문에 또 뭐 시험에 공부하는데 오해가 있을까봐 그렇게 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참네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부터 보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최초 여기 보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33호 처음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최초 개정된 게 2024-35입니다. 이게 다 2022라고 알잖아. 2022 개정 교육. 2015의 제일 마지막은 제 2022 2호가 2015의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2024 1호가 나오기 전에는 어디서 아까 여기 2022 2호라고 여기 적었지? 요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제일 마지막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24 1호 나오고 3호 나오고 이랬다고. 그래서 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 여기에는 뭐가 외국어 국제 계열이 포함이 안 된다고.
아까 요거 보여드렸죠? 자, 제가 목소리 화내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여기, 고등학교. 우리는 초딩, 중딩은 볼 필요 없고, 여기 없다고. 근데 들어간다 했었잖아, 제가. 아까 PPT 화면 보면서, 잘못, 고쳐질 거면 내렸잖아. 근데 안 고쳐지는 게 맞다고. 자, 그래서 고시문을 앞에, 전체 연역이 항상 개정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가 요거였죠. 2022-33호. 2022년 12월 20일. 그 다음 버전이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2024-35입니다. 여기서 떠든 게 뭐라고 떠드냐 하면 여기 나오죠.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요거 2024-35야. 최신. 됐지? 그러면서 뭐라 나옵니까?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다만 별책 1에서 표 6에 고등학교 외국어 국제계열의 선택과목의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5-745의 별책 23 이게 외국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을 그대로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2024-15의 별책 24 요거는 국제계열입니다. 여하튼 요 두 마리 있죠. 2015-745,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 요거 외국어 계열.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2024-15, 인마는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러한 그 외국어와 국제계열의 선택과목의 교육과정은 2015를 따른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 저쪽에 뭐가 편제 쪽에 뭐가 안 나온다? 외국어하고 국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옛날부터 봐놓으니까 뭐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 너무 짬뽕이 돼 있어서. 근데 여하튼 결론은 외국어 국제 계열이 여기 편제 쪽에 보통 교과 쪽에서 빠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됐죠? 옛날에는 보통 교과에 외국어 국제가 있었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표 6에서 외국어 국제 계열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엄마는 뭐라고? 저걸 하라며. 예전에 이게 특수목적 고등학교였거든. 얘네들이 사실은 2015를 개정교육과정을 계속 지켜라.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그래서 자꾸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진짜 외국 국제가 옛날에는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요건 해설이잖아. (2022-25입니다)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여기를 진짜 한번 보자고. 제 말이 맞는지. 저도 이거 공부부터 본다고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 저기 보세요. 내가 2022 여기 왜 없지?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때는 저거였잖아. 또 헷갈린다. 이때는 전문교과 2에 있었거든. 아유, 참. 2015에서는 전문교과 2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까지 전문교과 1, 2 있었고, 우리가 전문교과 2였는데,
2022에서는 전문교과 1, 2를 합해서 그냥 고마 전문교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전에 2015일 때 전문교과 2가 보통교과의 선택과목 쪽으로 갔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렸네요. 보통교과로 가는 게 아니고 전문교과 1, 2가 있을 때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죠. 과학, 체육, 예술. 예, 전문교과 했을 때, 전문교과 1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그래서 이때 외국어, 국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전문교과 1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됐나요? 헷갈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문교과에서 표 6 있고 그리고 표 7 이게 전문교과 2 그러니까 우리의 경영금융 전문교과 이쪽에 있거든. 얘네들이거든. 그래서 2015일 때 표 6 전문교과 1 있죠. 예. 얘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제일 처음에 2022 33호 예. 거기에서는 어디로 갔다? 이쪽으로 갔죠. 표 6. 예, 이렇게 갔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교과가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했을 때 전문교과 2가 사라지고 예, 선택 과목 쪽으로 붙었다고. 진로 선택, 예, 융합 선택, 뭐 이렇게 선택 과목 쪽으로 갔다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려니까 좀 힘드네. 그래서 2022 33호에서는 과학, 체육, 예술 요까지 해서 끊겼다고. 요 밑에가 없었다고. 근데 이게 다시 존치된다. 외국어하고 국제가 존치된다 해서 다시 여기 표 6에 202435에서 갖다 붙어졌다고. 여기 개정됐다고. 됐나요? 네. 자, 그런 것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힘들죠? 제가 너무 왔다가 너무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말씀드리려니까 조금 힘들었을 기라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 모의고사 할 때도 좀 이런 거 2022 고교 학점제 문제로 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고교 학점제 그 안내 팜플릿이 있는데 어디 있노? 여기 있네. 리플릿. 요게 2015고요. 요게 2022입니다. 그래서 2022 33호 처음 최초 나왔을 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2015일 때는 전문교과 1에서 여기에서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문교과 2에 우리 같은 경영, 금융, 전문교과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디자인 뭐 있었어요. 밑에. 근데 전문교과 1, 2로 있던 게 합쳐져서 그냥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공통과목, 전공1, 전공실무과목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구분됐고 그리고 공통과목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었는데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이런 식으로 세 개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과 1 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러니까 3막고 제외한 과학, 체육, 예술, 국제, 외국어 얘네들이 선택 과목으로 포함됐다. 이것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 너무 많이 알아도 참 힘들죠. 됐죠? 이걸 다 치우자.
이제는 다 지우고 한번 드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힘든 거 아니고. 그래서 이게 새로 붙었어. 202435에 2022 33호까지는 외국어 국제가 없었다고. 근데 외국어 국제 계열이 요 밑에 없던 게 다시 붙어가지고 2024 35가 됐다고. 그리고 외국어 국제 계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그대로 아직까지도 계속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 참 이상하게 돌아가죠. 근데 우리 시험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 없는데 왜 얘기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시라. 아까 PPT 하면 바뀔 것이다. 잘못 말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막 헷갈려. 제가 막 헷갈린다고. 이게 워낙 옛날 거부터 계속 머릿속에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됐죠? 됐다.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이고, 힘들게 하네. 자, 일단 닫자. 다시 교재를 한번 들어가죠. 이거를 두 쪽으로 하자. 자, 그렇게 해서, 아까 17페이지 있었던 그 편제의 표 5, 표 4, 뭐 이런 구분이 왜 합격끼리 그렇게 갖다 붙여져 있는지 그런 거 공부하는 계기만 삼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특성화고등학교 3막고 한 세트. 됐죠? 우리는 요런 데 가는 거지. 학교 선생님 되면, 우리 합격하면. 자, 아이고, 뭐,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다시 40페이지, 41페이지였죠? 다시 한번 가죠. 41페이지까지 해서 다 한 번씩 봤습니다. 됐죠? 자, 이제 또 달려보시죠. 뭐 계속 얘기하면서 들어놓으면 조금씩 도움은 될 테니까. 됐죠? 자, 그 정도 보고 42페이지 보세요. 아이고, 자, 갑시다. 요거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냈다는 겁니다. 언제 냈다고요? 23년 6회 모의고사에서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냈고, 앞 페이지 보시면 41페이지에서 또는 40페이지에서 교과 교육과정 구조 그런 게 다 모의고사 때 대비가 된 거죠. 창의적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아니다. 저거, 전문 공통 과목, 거기, 두 가지 쓰라 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전공 일반 과목이라든지, 전공 실무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 구별하는 거.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요번 시험에도 창체, 영역, 자자, 동진, 세 가지 크게, 그거 쓰라고 나왔죠. 그것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그 문제는 48페이지에 25학년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그 내용체계 박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25학년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시험 중에 활동 창체 관련해서 영역서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창체와 관련해서 영역서라는 거. 그거는 제가 오늘은 없네요. 창체 영역서라는 게 25학년도 3교시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 있네. 25학년도 가장 최근 시험에
3교시 3번, 전공 B의 3번 문제입니다. 2022 33호.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648030 18288 시간 192. 이렇게 해서, 요 밑에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세 가지 영역. 자자, 동진이죠. 자율자치 활동, 콤마, 동아리 활동. 니은에 해당하는 창의적 체험 두 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2025학년도에도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됐죠?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 할 때도 이런 걸 갈라놓기 많이 했거든요. 그걸 하나 편집을 할 걸 그랬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42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2022인데요. 2022 33호나 2024 3호 최근 거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 기준학과 요거 보세요. 전문 공통 과목 기억은 뭡니까? 전공 일반, 니은은 전공 실무 과목 다 적을 수 있겠죠. 상기사, 총인 노비사 이렇게 나오죠. 성공적인 직업생활 그 다음에 맨날 나오네요.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그 다음에 디지털과 직업생활 이렇게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물어봤다는 거. 앞에서도 언제였나요? 4학년도에도 물어봤죠. 그러니까 23년에 11월 달 친 거.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23년에 제가 이렇게 냈다고. 요게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쓰라는 거. 앞에 40페이지 거기에 일부 발췌한 2교시 5번 문제. 그거 아닙니까? 됐나?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요거. 됐지? 그 다음에 창체, 자자, 동진. 요번 시험에서 요걸 물어봤지. 2025학년도를 여기 하나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 같네. 자, 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적중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사실은. 됐습니다. 요거 현장 실습이죠. 학교, 콤마, 산업책, 콤마,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현장 실습.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달라. 그거 시읒하고 됐죠. 그 다음 비읍은 자율자치활동 됐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요거는 요번 시험에 물어봤던 거고. 자, 이렇게 23년에 모의고사 다루니까 앞에 40페이지 있듯이 24학년도에 그렇게 전문 공통과목, 과목명 쓰라는 거. 그런 것도 잘 유사하게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많이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쳤던 게 실제 그의 기출에 나왔다는 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죠. 늘 봐왔던 거죠. 됐습니다. 왼쪽 문제하고 양쪽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라는 취지에서 늘 좀 반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하늘색 있죠. 상사, 해, 비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상사, 해, 비 그 다음에 실무 과목에는 전공 실무 과목 사무행정 이게 뭐라고요? 여기 국가교육과정에 설계에 찾아보시면 기초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제일 뿐이지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5과목을 그 앞에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됐죠?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상업경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상업경제 전공 일반 과목 되어 있고요. 2022입니다. 그래서 2022 33호나 2024 3호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 약간씩 뭔가 약간씩 앞쪽에 그림이 좀 약간 달리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교과교육과정에 구조 뭐 이런 게 이런 거 말고 앞쪽에 저거죠. 교과교육과정 일러두기 과목 교육과정 일러두기 뭐 그런 거에서 편집만 살짝 좀 바뀐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자 상업경제 이렇게 했을 때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다 기억합니다. 1번 성격과 목표 2번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3번 평가 아니다 교수학습 교수 중간점 학습 4번 평가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매년 각 과목 시작할 때마다 별책에 있는 중요 과목들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읽어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목표도 읽어봐 주시고요. 그랬을 때 여기 첫째, 둘째 뭐 이렇게 해서 여섯째까지 나오죠. 그래서 요 목표가 내용 체계 박스에 요 학습 영역에 그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읽어보면 그렇거니 다 생각이 될 겁니다. 첫째, 경제주체, 경제활동 뭐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기업과 경영이죠. 이렇게. 세 번째, 유통과 물류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 물류. 네 번째가 마케팅이죠. 아니구나. 금융이죠. 이렇게 금융 쪽 됐죠. 보험 뭐 이런 것들, 은행. 다섯째가 마케팅. 여섯째가 무역 글로벌이죠. 무역과 글로벌 경영.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영역 여기 6개, 목표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 이제 학습 영역, 학습 요소가 있는데요. 총 41과목마다 똑같이 이렇게 내용 체계 박스가 있습니다. 왼쪽에 학습 영역, 오른쪽에 학습 요소 이렇게 2015일 때는 이게 내용 뭐였지? 까먹었다. 내용 체계 박스가 내용 영역 요소였습니다. 이게 공부부터 해서 제가 막 헷갈려. 근데 지금은 기억하실 거는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요 두 개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번 시험도 ESG 경영, 갈로누키와 기업과 경영 이쪽에서 나왔죠. 그래서 상업경제가 1번 타자였죠. 전공 1번 과목에. 2번 타자가 뭐였습니까? 전공 1번 과목 2번 타자가 기업과 경영이죠. 그래서 상업경제가 아까 그림도 그렸지만 제일 중간에 센터에 있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교집합으로 경영학이라든지 무역학이라든지 회계학이라든지 뭐 많이 붙는다 했죠. 그걸 생각하면 가장 큰 범위가 상업경제다. 그럼 두 번째 타자가 기업과 경영이라는 과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과목 명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도 과목 명에 있죠. 물류관리에도 과목명에 다 있는 것들 되겠죠. 매장 판매도 과목명에 다 있다는 거, 전자상거래 일반, 전자상거래 실무 있다는 거 다 기억이 나지요.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 PPT 화면으로 지금 기억할 건 요것만 기억하면 돼. 내용 체계 박스 왼쪽에 학습 영역, 오른쪽에 학습 요소. 요번 시험도 여기 갈로에서 기업과 경영 정리가 나왔고 좀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됐고,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수학습 평가, 교수학습 방향, 이쪽에서 예전에 시험이 아니다. 여기서 24학년도에 시험이 나왔고, 교수학습 방향, 교수학습의 유의사항, 평가 방향, 평가 방법. 예전에는 영역별 성취 수준에서 SAP, 그 등급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필요 없고, 하여튼 지금 평가 방향, 평가 방법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서 시험이 한번 나왔어. 그리고 평가 방법, 무슨 과목이었지? 유통 일반이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 좀 이따 볼 겁니다. 평가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수행 평가에 한 10가지 정도 있죠. 프로젝트 학습에서 소수형 논술형. 또 뭐 있습니까? 지금 뭐 기억은 잘 안 나네. 저거 있잖아. 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연구보고서법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포트폴리오법 뭐 이런 것들, 평가 방법들 많이 있죠. 수행 평가 방법들 중에 해서 프로젝트 평가도 평가 방법의 일환일 수 있고, 프로젝트 학습이라면 교수 학습 방법의 일환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봤었지만 한번 쫙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평가 방향, 상업경제 이쪽에서 나왔나? 프로젝트 학습 이렇게 해서 여기 평가 방향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 갈로누키가 나왔거든. 프로젝트 학습하면 수행평가 쪽에도 평가 방법, 수행평가 방법의 하나의 일환일 수 있고, 프로젝트 교수 학습 방법, 교수 방법으로 하면 주의고 패는 놈이죠. 킬패트릭. 그 사람이 이제 프로젝트 교수 학습 방법 개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뭐 실천적인 과제, 실천적인 과제고, 학생들이 현실적인 어떤
실용성 있는 그 학습 과제를 직접 학생들이 선정해서 프로젝트 학습은 키워드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이 역대 우리 시험을 보면 예로 주로 나오는 게 모의 투자 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카다로크라든지 팜플렛 또는 브로셔 뭐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다 프로젝트 학습의 시험 문제로 역대 나왔던 예가 되겠다.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프로젝트 학습의 키워드가 되겠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문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존 듀이의 문제 해결 학습,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킬패트릭의 프로젝트 학습 방법, 교수 학습 방법, 구안법이라고 하기도 했었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 됐죠? 현실적, 실천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기본 어떤 중요도로,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는 걸로 하지요. 그 다음에 내용 체계, 요거는 아까 502463이 그거하고 비교하면서도 한번 봤었다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502463이 아까 목차 있는 쪽에 두 개 다 비교했었죠. 37페이지에 있지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또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하고 잘 비교해 주시고, 이런데 한번 색칠만 좀 해보세요. 앞으로, 요거는 이미 시험이 나왔고, 최근 시험 25학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environmental 이렇게 해서 결국 환경, 그 다음에 social에서 사회, 그 다음에 governance 에서 보통 이제 지배 구조라고 하죠. 가버넌스, 통치, 관리, 뭐 사전적으로는 그런데 ESG 경영에서는 주로 지배 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environment 그래서 환경, social, 사회, 그다음에 governance, 지배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 정신, 이것도 갈로 넣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창업 일반 그쪽에서도 똑같이 내용 체계 쪽에서 학습 요소 쪽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이렇게 해서 갈로 넣기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요 가버넌스 지배 구조 요거 적는 게 최근 시험 25년도 5학년도에 나왔고, 작년에 친 거 24년 11월 23일 친 거. 그런데 색칠을 하라고 됐죠? 이미 작년에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시험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왔죠. 바로. 자, ESG 경영은 조금 있다가 일단 색칠만 해놓고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합시다. 되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강조한 거 현실적 실천적 과제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거라 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킬패트릭. 자,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프로젝트 평가가 있죠. 근데 수행평가가 뭡니까?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러한 학습 방법이죠. 실제 직무사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용성을 자꾸 따지죠. 현실성, 실천적인 거. 그래서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여기 성취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성취 기준. 목차 여기 나오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NCS 전공 실무 과목으로 따지면 성취 기준이 수행 중거라는 내자죠. 드러나 보세요. 나중에 다 교재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여기 즉 말하자면 학습의 목표, 교수의 목표가 되는 거죠.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그래서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 앤드 프로젝트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 문구가 44과목에서 같은 게 수십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요 문구하고 살짝 바뀐 것도 수십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제가 갈라놓기를 이미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 시경은 좀 이따 보고요. 이제 뒷페이지에서 이제 보자는 거죠. 자, 46페이지 24학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것이 교육학할 때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상업경제 과목의 평가 방향이죠. 요게 이제 목차의 4번이 되는 거죠. 알죠? 전문교과, 경영금융 전문교과 별책 23에 목차 했을 때 4번 평가에 가가 평가 방향이었나요? 그 다음에 나가 뭐였나요? 저게 평가 방법이었죠. 근데 그 가의 평가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뭐뭐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실제 직무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좀 전에 앞 페이지에 있었던 상업경제 거기에 평가의 가의 평가 방향의 5번에 이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과목? 상업경제 과목이었죠. 자, 여기도 상업경제 과목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상업경제 과목이었다.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른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는 하여튼 이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학습 방법, 용어, 갈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거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 요 6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출제자가 뺏겨서 냈다는 겁니다. 시험을. 그래서 별책 23을 출력해서 1월 달부터 꾸준히 보시라 이런 겁니다. 제가 모의고사에서 찍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물론 이때는 찍었네요. 자, 밑에 23년에 모의고사 친 게 24학년도 그러니까 즉 23년 11월에 시험 친 적중한 거를 밑에 배치를 해서 실제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2022 저 모의고사 문제였죠. 별책 23입니다. 2022 개정 경영금융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부시 제2022-335 저는 유통관리였네요. 자, 거기에 공동수업 설계를 하는 유통과 교사들이 나눈 대화다. 공통 용어 적어라. 여기 있죠. 교사 B 해서 평가 방향에 대해서는 유통관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실제 직무 사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해서 여기 프로젝트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찍었다는 얘기죠. 됐죠? 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죠? 됐죠?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이 이런 표현이 하나 있고 별책 23 44과목 중 41과목 중에 수십 군데 그 다음에 제가 모의고사 했듯이 이런 표현이 또 수십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7페이지 오른쪽에 유통관리해서 해설서에 모의고사 해설서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관리 그 당시에 블랙 컨슈머 아마 갈라놓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뭐 저거죠. 무슨 항의성, 악성 민원 넣고 그런 애들이죠. 불량곡이죠. 블랙 컨슈머 응대하기.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제가 시험 모의고사에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죠. 평가 방향.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제가 요거 갈라놓기 한 거죠. 배운 내용을 적용, 실무사항, 경험, 기회 제공,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 평가, 수행평가 방법이니까. 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동시 평가하는 게 수행평가니까. 됐죠? 저 평가가 아니잖아. 지필평가가 아니죠. 항상 지필평가, 수행평가. 요게 양대산맥입니다. 이제 나중에 교과교육학,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항상 지필평가,
수행평가. 예, 요게 큰 양대 산맥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나요? 60%, 40% 아마 이럴 겁니다. 예, 이렇게. 됐나요? 예. 요게, 저쪽에 많이 나온다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교과, 예, 이렇게 보시면, 요걸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것도 제가 역대 기출문제를 다 한목에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요새 이제 늙어 놓으니까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뭐,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여기도 있고, 뭐, 다른 쪽에도 있고, 한데, 다른 쪽에 제가 다, 싸잡아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한번 보죠. 항상 평가 방법을 쓸 때 지필평가 대 수행평가 6대 4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방법이 이런 속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여기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각 학교마다 있는데요. 여기 지필평가, 수행평가 6대 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딴 쪽에 또 없나? 내가 다 합쳐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걸 밀린 거를 쉬는 시간에 좀 곤쳐놔야겠네. 그림 캡처한 거라서 없을 수도 있겠다. 네, 하여튼 나중에 쉬는 시간에 찾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요. 47페이지 블랙 컨슈머 뭐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죠. 불량 고객 이렇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저는 이제 과목을 유통관리 그 과목으로 했을 뿐이고 됐죠? 그 정도 보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11월 둘째 주까지, 셋째 주까지 강의하고 쉬다가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조금만 쉬었다 하죠.